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일어난 이태원 대규모 압사 사고로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저희 BTV 뉴스는 특집 편성을 통해 이태원 대참사 관련 뉴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현재까지 총 사상자 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9일 밤 10시 반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총 154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 신원 확인에 나선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30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여성 1명이 추가로 숨져 총 사망자가 1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여성은 98명, 남성은 56명,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입니다. 경찰은 사망자 154명 가운데 153명의 신원을 파악해 유족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미확인 사망자 1명에 대한 신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원에서 발생한 헬로윈 참사는 구체적으로 29일 밤 10시 반쯤부터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좁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시청자 제보를 토대로 당시 사건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헬로윈데이 복장을 한 젊은이들이 몰리더니 순식간에 붐빕니다. 발 디딜 틈새 하나 없이 몰린 인파에 몸이 쓸려 이동합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에선 몰려든 인파에 앞사람이 넘어지자 뒤에 몰린 인파까지 겹겹이 쌓여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인명구조에 나선 현장 곳곳엔 심정지로 쓰러지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급대원들과 일부 시민들이 쓰러진 부상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구조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은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의 구조 상황을 온라인에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전국에서 140여 대가 넘는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했고 소방관과 경찰 인력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사고 피해자 대다수는 10대에서 20대며 사망자 시신은 신촌 세브란스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35군데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압사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후 현장 모습도 제보됐습니다. 경찰은 사상자 등의 소지품을 분리하는 등 압사 사고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갑작스런 이태원 참사 소식에 유럽 출장을 떠났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급하게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향했는데요. 이번 참사에 서울시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유럽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급하게 귀국한 오세훈 서울시장. 인천공항에서 바로 출발해 저녁 5시 40분쯤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고 수습 관계자들과 잠시 참사가 발생한 골목을 살펴보고 묵념한 뒤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아들과 딸을 잃으신 부모님들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과 함께 애도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부터 세우겠다.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 시장은 큰 틀에서 사고 수습과 향후 대책들에 대한 계획들을 언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예방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 등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사실관계 여부를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상황을 파악해 있습니다.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요. 상황을 파악해보고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인 11월 5일까지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시민 누구나 애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합동 분향소가 현재 서울광장에 세워졌는데요. 이번에는 현장을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김대우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 네, 저는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이태원 참사로 숨진 시민들을 애도하기 위한 분향소가
이곳 서울광장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설치가 끝났고 오전 10시부터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곳 합동 분향소를 찾아 사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문을 마쳤습니다.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는 국가 애도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지만 이 시간 전후에도 자율적인 조문은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광장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이곳 분향소에 잠시 들러 이태원 참사로 숨진 시민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시민들이 워낙 많았던 만큼 이곳 분위기는 엄숙합니다. 일부 조문객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분향소는 이곳 서울광장 말고도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용산구는 이태원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도 지역에 분향소를 세우는 걸 확정했거나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31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 6시 기준으로 집계된 사망자는 모두 154명입니다. 지금까지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광장에서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대규모 압사 참사로 최악의 축제가 된 이태원 헬로윈 축제. 그런데 그동안 매해 진행됐던 헬로윈 축제 이면에는 늘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축제인데도 안전에 소홀했던 부분이 이번에 드러났다며 예고된 사고였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딜라이브 이재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매년 수많은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조차 없던 이태원 헬로윈 축제입니다. 개성 있는 분장에 현장은 매 순간 축제의 도가니였지만 폭행과 소매치기 등과 같은 사건 사고가 늘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몰려든 인파로 대규모 압사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헬로윈은 최악의 축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번 참사가 축제를 연 주최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행사의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거죠.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그런 문화 축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소홀했던 부분이 드러났다라는 점이 사실 여실히 드러났고요. 학계 전문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태원 헬로윈 축제와 같이 주최 기관이 없는 축제라 할지라도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유관기관이 협조해 안전 예방책을 세우고 몰려든 인파를 분산시키는 등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일단은 이런 문화 축제가 있는 날이다, 또 기간이다라고 하면 관련 기관과 지자체 또 유관기관이 모두 협조를 하여서 안전 예방책을 철저히 세우고요. 시간대별로 이 시간에 이 지역에 사람이 많으면 분산시켜야 된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네, 이렇게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충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태원 지역의 상인들은 야비규환으로 변한 축제 현장에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는데요. 또 안타까운 사고 앞에 사상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김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아니었다면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을 이태원 거리. 대형 참사가 벌어진 현장 곳곳엔 출입 통제선이 쳐졌고 국내 취재진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유수의 외국 취재진까지 모여 한국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 소식을 전하느라 분주합니다. 사고는 술집과 음식점이 밀집한 해밀턴 호텔 뒤편에서 집중됐습니다. 할로윈데이 이벤트를 벌인 술집은 대부분이 문을 닫았지만 미처 정리되지 못한 쓰레기와 잔해들은 사고 당시 참혹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29일 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가파른 경사로에 좁은 골목이 연결되는 형태인데요. 가뜩이나 좁은 골목에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피해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할로윈데이 대목을 앞두고 가게 앞에 의자와 테이블을 내놓고 장사하면서 뒷골목의 밀집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밀턴 뒤에 그 별관이 있어. 별관에서 딱 나와가지고 딱 쓰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 워낙 좁아서 그런 거죠.
거기는 좀 메인이 좀 넓어도 그 안에서 좀 좁아지면서 양집에 또 술집에서 이거 타일을 놔잖아. 타일 놓는 데다가 이쪽에서 들어오지, 저쪽에서 들어오지, 이쪽에서 들어오지. 여기 몇 개만 들어갔다면 못 나와. 워낙 좁은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밀집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네. 지하철역에서 나오잖아. 나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관심사가 있는 거는 이렇게 사람 많은 쪽을 본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상인들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경찰들이 길목에서 인원 통제와 지도에도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이었다며 인명피해를 낳은 축제를 규제해야 하지 않겠냐는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게에서 여기 버스 타는데 여기 오는 것만 해도 한 10분 걸렸어요. 10분. 너무 많이 몰려다니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니까 경찰들이 감당하고 그럴 게 못 됐어요. 이런 거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이런 축제를 규제를 좀 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사고 현장 인근 가게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꽃다발이 놓여졌고 시민들의 애도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인근 상인들도 하나둘 점포 출입구에 애도문을 붙이고 이번 참사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참혹하고 어이없고 막연자실할 사고가 나서 상당히 안타깝고 돌아가신 분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국가의 엄청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대형 참사 앞에 전 국민적 애도의 물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용산구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서울시는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또 서울시의회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를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또 숨진 시민들의 유족과 다친 이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 공간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 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며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 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 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숨진 시민들의 인적 사항과 가족 연락처를 파악해 유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장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례 절차와 유족에 대한 지원은 유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숨진 시민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태원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일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발생한 이태원 헬로윈 참사의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사상자 현황과 또 현재까지의 수습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치 또 외국인 사망자 수치도 계속해서 조금씩 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가 이틀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상자가 수치가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는 이제 중상자가 치료를 받는 중에 사망하고 또 치료 중인 부상자가 뒤늦게 파악되면서 사상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자는 154명입니다. 중상자는 33명, 경상자는 116명 등 총 303명입니다. 어제 오후 11시 기준 286명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망자 중 1명을 제외한 153명의 신원 확인은 완료됐습니다. 예. 1명에 대한 신원 확인은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또 이제 사망자 성별로 보면 여성이 98명, 남성이 56명입니다. 여성 피해가 2배 가까이 컸습니다. 예.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입니다.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우즈벡, 스리랑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역시 사연을 두고 질식사에 역시 아무래도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수가 피해가 컸습니다. 20대 여성이 수가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보셨지만은 여성의 그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 그 이유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추정에 좀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선 추정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예. 것 같고요. 아직 완전히 파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새겨 들어주셔야 될 것 예. 같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들은 내부 장기 파열보다는 질식사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숨을 쉬려면 폐와 배가 팽창하게 되는데 당시 사고 영상 보셨죠? 사고 영상을 보시게 되면 너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흉부에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당시 한 55평 정도 되는 공간에 수백 명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 압박이 엄청났던 거죠. 일부 논문에 따르면 65kg 성인이 100명이 밀 때 압력이 18톤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위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사고 당시 영상에서 보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키가 좀 컸던 남성들의 경우에는 가슴이 위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호흡이 가능했는데 보셔서 알겠지만 여성들은 파묻혀 있거나 깔려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압박에 따른 질식으로 이어졌고 재빠른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폐가 기능을 못하고 자가 호흡이 안 되면 질식사로 가는데 6분이 걸리는데 그때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지역에 사람이 굉장히 밀도 있게 있었고 그 와중에서도 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키가 작고 또 근육량이 그렇죠. 좀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압사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추정에 불과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번 참사가 국민에게 조금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건 아무래도 사상자의 수가 많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네.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희생 장면이 여과 없이 퍼진 것도 또 한몫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공감하는 마음, 애도의 마음이 깊어져서 사람들이 슬픔에 조금 더 잠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 높죠. 저희 취재진이나 보도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영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예.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고 직후부터 밤 사이에 SNS 등에는 이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구급 요원들이 집단으로 CPR을 하는 영상이라든가 심지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이 시신들이 바닥에 눕혀져 있는 충격적인 사진들도 적지 않았던 거 보셔서 아셨을 겁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대규모 압사 사고인데다가 SNS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서 현장 모습이 시시각각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 충격을 더욱 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디어 사용을 좀 줄이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무섭고 두려워하면서도 또 찾아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면서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관련 소식을 접하게 되면 이 현장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목격자 못지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성명을 내고 현장 영상과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포를 멈춰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또 현장 영상이나 뉴스를 과도하게 반복해서 보는 행동은 스스로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통합 심리 지원단을 구성해서 유가족과 부상자, 목격자 등 1000여 명에 대해 심리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부상자 입원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서 심리 지원을 알리고 병원, 분향소 등을 방문해 현장 심리 지원도 합니다. 지원단은 100명으로 꾸려져서 인력 1명이 10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자의 마음 상태도 잘 살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전하는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더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가 각종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안산 걷기대회와 직원 한마흔 워크숍 등입니다. 또 앞으로 행사를 열 때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SNS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재난 상황과 안전 대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서구 역시 지역 축제와 행사를 당분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사한 사례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서울광장에 세워진 합동 분향소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김대우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시민들을 애도하기 위한 이 분향소가 이곳 서울광장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설치됐고 오전 10시부터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곳 합동 분향소를 찾아 사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문을 마쳤습니다.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는 국가 애도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엿새 동안 운영될 전망입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지만 이 시간 전후에도 자율적인 조문은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광장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이 이곳 분향소에 잠시 들러 이태원 참사로 숨진 시민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광장에서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 마칩니다. 추가적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녁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